안전의 개념입니다. 안전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허용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거나 수용 또는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로부터 해방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분해해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해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리스크가 제로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잔류위험성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자, 잔류위험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리스크가 또는 위험성이 제로이라고 하면, 즉 잔류위험성이 없다라고 하면 추적 관리가 필요 없겠죠. 팔로업이 필요 없겠는데 잔류위험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팔로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지 여기는 수용할 수 없는입니다. 리스크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용할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단지 허용할 수 또는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어떤 말로 이어지느냐? 항상 사고재해는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단지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니까 사고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위험이 없다, 리스크가 제로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만은 항상 사고재해는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전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비가시적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안전의 특성이. 다른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어떤 납기라든지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품질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바로바로 이게 수면 위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즉 문제가 있어도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수면 밑에서 쌓여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수면 위로 올라오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망사고라든지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당연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 안전 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발생 확률이 낮다 보니까 이것이 위험하다, 내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에 입각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바로 안전은 자발적으로 이행되기가 어렵다. 즉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미국의 안전심리학자인 스캇 갤러는 이것을 바로 압축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안전은 인간 본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우리가 두고두고 뒤집어 볼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이제 전제적 지식입니다. 자, 우리가 안전의 이제 반대말을 이제 쉽게 통상적으로는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위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식하거나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의 반대말이 위험인데,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결국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험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안전의 반대는 무인식, 인식하지 못하는 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의 안전의 이제 반대인 위험이라는 것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안전의 반대는
무인식이라 또는 무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전제는 바로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인식을 해야 어떤 위험을 점검할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태도도 필요한데, 한마디로 이제 이 지식과 기능만 확보된다고 해가지고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식 기능만 충분히 갖췄다고 해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우리 태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제 그런 거하고도 많이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래서 지식 기능이 충분히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왜 그러냐? 바로 작업자의 어떤 태도 문제로서 잠깐이니까, 내가 잠깐만 이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들이 바로 불안전 행동의 하나의 단초, 원인 제공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도, 그 다음에 기능 면에서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그것만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사고가 완전히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태도 문제가 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런 관리 측면에서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절차가 또 부적절하든지 이런 원인도 작용하겠지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자 자신들이 예를 들면 베테랑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태도에 이제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가치의식이 자기만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라든지 내적 규율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선시켜버리면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게 틀린 생각인데도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쌓인 그런 판단 기준을 우선시키다 보면, 룰보다, 회사의 어떤 조직의 룰보다 자기 독자적인 그런 판단이라든지 그런 내적 규율을 우선시키다 보면은 바로 이런 태도에서 이제 불량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사고의 또는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알 필요가 있는 게 안전의식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안전의식 체감 법칙이 뭐냐면, 이게 재해를 체험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의식은 향상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이 재해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의식은 점점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네 가지 법칙으로 이제 분해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1법칙은 안전의식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고가 예를 들면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누구나 다 안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안전의식이 만약에 이 무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안전의식은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100%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안전의식은 떨어진다는 그런 법칙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의식을 가장 쉽게 상승시키는 것은 재해 체험이다. 그러니까 재해를 직접 체험하면은 또는 바로 근처에서 자기와 항상 같이 일을 하던 동료가 큰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입게 되면 그것도 역시 안전의식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큰 교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해가 중대, 이게 사망재해냐 아니면은 경미한 재해냐에 따라서도 안전의식의 상승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찰과상 정도 입은 거 가지고는 안전의식이 상승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나 예를 들면 사망재해 같은 경우는 안전의식이 상당히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해와 자신의 근접도에 비례한다. 만약에 동료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공장에 있는 근로자분이 동료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지는 공장에 있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이 안전의식이 크게 상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나 바로 근처에 있는 항상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재해를 입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안전의식이 많이 향상되는, 상승되는 효과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안전의식의 체감화 법칙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최소 노력의 법칙, 또 하나는 사고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아. 아까 제가 안전의 특성으로 이 발생 확률이 낮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사고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거의 인간이 거의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런 안전의식 체감화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최소 노력의 법칙,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최소 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노력의 법칙 때문에 결국은 안전의식 체감화 법칙이 생기는 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 노력의 법칙은 뭐냐? 바로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방법, 경로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런 최소 노력의 법칙이 통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원동력이 됐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안전과 이따금씩 충돌하는,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 노력의 법칙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기본대로 FM대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짐에 따라 가지고 점차로 지름길형이 이제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름길형, 즉 지름길 편법, 편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택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점점 지름길이 만성화되는 거죠. 만성화되면서 나중에는 아예 이제 생략형에 이제 근접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름길형을 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급기야 생략형으로 갔는데도 재해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전의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안전의식이 줄어들게 된다는, 우리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회사의 위험성은 점점 커져간다, 높아져간다라고 또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노력의 법칙의 제2법칙은 자신이 체험한 재해 트러블로 동일인이 동종재해를 반복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이미 다 했었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꼭 회사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크게 예를 들면 재해라든지 그런 트러블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일은 아마도 100에 99명은 그런 일은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3법칙은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대책이 일반적으로 곤란하다. 그러니까 큰 사고는 진지한 반성과 대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찰과상, 예를 들면 잠깐 자기가 발을 삐끗해서 넘어질 뻔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금방 머릿속에서 입력이 됐다가 금방 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소 노력의 법칙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재해는 맹성하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활용되지만 타인의 재해는 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바보스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해의 그 상황은 살펴보질 않고,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 개인만의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라면 저런 바보스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산지석의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옆에 같은 회사에서 어떤 작업자가 좀 크게 다쳤다라고 했을 때 그 크게 다쳤던 그 여러 가지 재해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재해 상황과 자신이 현재 놓여진 재해 상황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대개는 사람들은 그
피제자 그 개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의해서만 그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자신에 대입시킨다든지 자신이 현재 놓여진 그런 상황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놓쳐버리는, 즉 교훈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최대의 찬스는 대개 이제 재체험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강의 교육 자료가 이제 재체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최소 노력의 법칙에 이제 견주어 봤을 때, 그걸 고려했을 때 이 재체험이 실질적으로 그 최강의 학습 교훈, 학습 자료가 되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에서, 그 재해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현물을 보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해가 발생한 피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근본 원인, 어떤 배경, 원리, 그것까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어떤 반성회라든지 뭐 검토회라든지, 그 이름이야 뭐 자유롭게 붙여서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 심층적으로 그 재해를 반추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이 재해가 실질적으로 최강의 교육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지 원페이지 시트로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그 재체험이 어떤 최강의 어떤 교육자료로서 활용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재체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효과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의 기본 방정식입니다. 자, 100-1은 원래 99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에 있어서는 100-1은 99가 아니라 0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100명 중에 99명이 기본대로 작업을 하더라도 한 명, 그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만 그렇지 룰대로 정석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한 명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100명 중에서 대부분이 잘하더라도 그 한 명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재해는 발생한다는 거고요. 또 100-1의 0이라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이 99번, 100번 동작 중에서 99번 기본 동작을 제대로 FM대로 준수하면서 했다 하더라도 한 번만 룰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그 한 번만이지만은 그 한 번만이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99번 잘 올바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불안전한 행동이 바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시사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무인식이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의식을 높여야 위험을 격감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고 느낀 만큼 보인다. 줄여서 인간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께서 들어본 용어가 안전불감증일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안전을 못 느낀다는 건데, 안전을 못 느끼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확한 용어는 위험불감증이라는 말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다음 위험불감증의 이제 반대말이 위험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더 정확한 말인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수업 들은 이후로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제 부정확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고, 위험불감증, 긍정적인 의미로는 위험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많이 알도록 하려면 바로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노와이의 입각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왓과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이 이제 노왓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노와입니다. 물론 간단한 경우는 간단한 것은 노왓으로 접근해도 되겠죠.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나 조금 이제 복잡해지면은 노하우까지를 알려줘야 할 것,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할 것이고, 더 이게 복잡하고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최소 누르기 법칙에 지배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려운 것일수록 하기 귀찮은 것일수록 바로 노와이를 가르쳐 주어야 바로 최소 누르기 법칙에 지배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교육할 때 특히 어려운 것일수록 복잡한 것일수록 하기 귀찮은 것일수록 바로 노와이에 입각해서 지도 감독과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회사의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활동 기법 같은 것을 설명할 때 반드시 취지, 원리까지를 같이 설명을 해야지 노하우까지만 설명해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